네, 성완종 리스트의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된 장부까지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고 또 일부 보도는 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서 검찰이 여야 정치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정치인이 등장하는 장부를 확보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조금 전에는 또 일부 다른 보도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수사 초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진실 여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특정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론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보면 또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NS에서는 여야,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한 명단이 지금 흉흉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런 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어떤 간접 반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여당만 그렇겠느냐 이런 네. 것인데 물론 지금 여당 측에서도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듯이 야당 인사들도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무 담당을 했던 인사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여당 쪽에서 특검을 하자, 야당 측 문제도 삼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물타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현재 어떤 자금 담당이 아닌 노무현 정부 때에 예. 있었던 자금 담당 이사로부터 그때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어떤 통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수사를 했다는 임의로 제출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고 수사의 목적은 기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결국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야당이면서 당시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칼날도 들이댈 수 있다라는 어떤 수사의 단서인데 결국 앞으로 그것을 단서로해서 어떤 식의 어떤 증거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순히 이것이 여당 쪽에 대해서 여당의 실세에 대해서만 수사가 아니고 야당 쪽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수 있던 어떤 하나의 단초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또 지금 성 전 회장이 냈던 이제 후원금, 그다음에 명절에 보냈던 선물 리스트도 이제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자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은 지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나왔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둘 중에 예컨대 앞에 있는 드린 말씀 그 자체로서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오는 선물 리스트만 해도 한 5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한 10만 원만 된다고 해도 그 액수가 5,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쌓인다고 하면은 수억 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대가 관계라든가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어떤 뇌물로서의 어떤 부패 범죄로 수사를 갈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른바 사망하면서 남겼던 8명의 리스트와 이 선물 리스트가 상당 부분 겹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수사의 표적이 된 8명에 대한 것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다양한 간접 증거, 특히 이런 리스트라든가 이런 구매 목록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증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인사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고 물증과 겹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퍼즐이 돼서 네.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이 560명이란 그 명단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성완종 리스트가 담겨져 있는 메모뿐만 아니라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무 담당 인사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선물 리스트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면은 이번 수사가 이렇게 정치계 전반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뭐 누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도 터부시하는 예컨대 대선 자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과연 여당에만 문제인가, 야당도 문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서는 굉장히 그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그 기류도 읽히고 있는 것이 그런데 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떤 식의 어떤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그 특별수사팀이 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문무일 수사팀장이자 검사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특수수사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른바 결대로 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결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를 빼고 있는 증거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줄기를 따라간다 이런 것인데 예. 사실 그 줄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전화를 하고 입김을 하고 이렇게 막으려고 할 때 그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완구 총리가 재작년 재선거를 준비할 당시에 있었던 그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완구 총리는 메모에 이름만 사실 이제 올라 네,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그 녹취 파일에서 네, 2013년 4월 재선거 당시에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녹취가 나왔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진술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일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인 것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와의 50분간의 녹취, 그리고 네. 또 남겼던 주머니 상위에 있었던 메모인데요. 네. 그것은 이른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작성한 사람이라든가 녹취했는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이것은 내가 작성했는 거 맞고 그리고 내가 진술했는 거 그 과정에서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 것이라는 걸 맞다고 증언을 해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형사소송법에 어떤 그 작성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작성했는 메모라든가 녹취했는 것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거나 녹음됐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 이른바 특신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예.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송법에 의할 때는 그 자체가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문제는 그것이 증거로 쓰인다고 했을 때 유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른바 신빙성이 있느냐, 예. 이 문제는 약간 별다른 문제인데요. 예. 지금 그 객관적으로 사망하기 직전의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어떤 유죄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의혹을 받는 측에서는 그것이 사망의 직전에 극도의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보복 감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직 실세 전화를 했더니만 배은망덕하게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지목했는 사람 8명만 냈다는 점에서 예. 이른바 신빙성을 과연 부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앞으로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그 리스트라든가 다른 장부 그리고 어떤 성전 회장의 주변 인물, 돈을 만들었던 사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다른 다른 사건과 달리 그 핵심 인물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로 인해서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완구 총리는 독대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 운전기사, 그 전 운전기사와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입맞추기를 하려고 했다, 말맞추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얘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듯이 지금 그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총리가 처음에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예. 나중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니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가깝지도 조금 멀지도 않은 사이다, 예, 뭐 자꾸 이렇게. 예.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법률가들을 봤을 때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피의자를 대리를 하고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진술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떤 증거가 나올 때마다 자꾸 진술을 바꾸면은 그분의 말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그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의 신빙성이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거기다가 지금 오늘 그 나온 바에 따르면은 어떤 그 이현 총리의 전직 그 운전기사에게 어떤 언론 인터뷰한 이후에 이 총리의 그 측근이 전화를 해서 다른 말을 하게 하고 어떤 유리한 얘기를 유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녹취까지 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어떤 수사를 대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법조인들은 증거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오염시키는 그런 시도까지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사의 판도는 이 총리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형상인데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만 해도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 진술을 번복해서 봤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분의 어떤 운전기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또 하나의 어떤 그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전 김무성 대표와 이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 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자진 사퇴 압박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퇴라는 게 사실 근데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 입장에서 좀 본인 억울할 수 있을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목숨까지 내놓겠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무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큰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란 그 자리 자체의 어떤 정치적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지금 그 도덕성과 어떤 정직성, 성실성을 가지고 그 공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100만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특히 말을 많이 바꾸기, 뭐 좋게 말하면 말 바꾸기고 또 드라이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정치권으로서의 압박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어떤 그 상권 분립 어떤 차원에서 국회가 무작정 사퇴하라라고 그 압박을 넣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과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현직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에 나가서 응할 것인가,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조금 전에 보도에 따를 때는 특히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의 어떤 그 총리의 어떤 그 자진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한 10여일간의 어떤 그 박 대통령이 외유를 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에 따라서 거치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지금과 같은 기류가 어떤 계속 유지되고 결국 추가적인 어떤 증거가 있으면서 기초 자료가 돼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총리로서도 어떤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어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순방 전이라도 이제 그런 일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죄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국무총리의 무게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직접 자기가 지휘하고 통할해야 될 공무원인 검사에게 본인이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밝혔는데 그 얘기는 우선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에 대한 거취를 10일 동안 결정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리는 대통령 외유 중에 국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챙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 네, 본인은 그런 확실한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팽목항에 박 대통령이 내려갔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바로 그 해외를 가려다가 그것도 물리고 지금 그 김무성 대표를 불렀을 때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객관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를 때 국무총리가 만약에 어떤 그 공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그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는 그 교육부총리가 하는데 지금 그 부총리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지금 해외에 지금 가 있고 지금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앞으로의 한 그 일주일 내에 또 해외 가야 될 그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결국 국내에서 대신해서 어떤 그 방어를 해야 될 분이 아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국정 마찬가지입니다. 공백이 생길 국정 공백이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예. 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여당에 사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국무총리를 부르질 않고 여당 대표를 불렀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도 그 전달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조율하게 해놓고 10일 동안 버틸 수 있게 하는 나름대로의 조율하는 그런 다양한 포석을 했는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수를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 그 국무총리는 본인의 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네. 그것은 본인의 책무입니다. 네. 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가운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잠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예. 사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가 공개됐을 때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김기춘 전 네네, 맞습니다. 비서실장이었는데요. 네. 잠깐, 예. 자, 이 이름이나 이제 금액만 적혀 있던 다른 7명과 달리 김 전 실장은 이제 돈 받은 그 시점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망록이라고 보도됐던 다이어리에서는 2013년에 만났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김 전 실장 이걸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공소시효가 그 수사는 형식적인 것부터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은 형식적인 실질적으로 가지 않고 예. 형식적으로 벌써 수사를 해봤자 기소가 기소를 할 수가 불가능하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은 2006년에 그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2013년 그러니까 그때가 그 아시다시피 경남 기업 이 그 워크아웃을 했던 그 결정을 받았던 그것이 바로 전후 시점인데요.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메모 자체로서 돈을 받은 시점은 2006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수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어떤 그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만난 적도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2013년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만난 건 같다. 다만 혼자 만나지 않고 여야 의원이 같이 만났다라고 했는 점에서는 말이 살짝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감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네, 돈을 그렇습니다. 전달한 사람 이름까지 전달자가 나왔죠.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달한 시점, 돈까지 예.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달자가 금품을 잘 전달을 했는지 확인하는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전화를 건 이 음성 파일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사실 그 성 전 회장이 그 돈을 지급하는 패턴이 보면은 배달 사고를 대비해서 직접 돈을 네. 주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그 유일한 예외의 케이스가 이 홍 전 지사인데요. 네. 결국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을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나중에 돈을 잘 받았냐 확인을 했던 네. 녹취 파일이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성전 회장이 예. 홍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윤모 씨한테 확인했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것이 직접 그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그 파괴력이 있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증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그
그 얘기가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 그 성전 회장이 지금 해외 자원 수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이 그때 네. 벌써 불거졌고 네. 그때는 윤모 씨에 대한 생활비로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 생활비가 아니고 이 홍 지사에 홍 지사에게 준 대한 거다. 어떤 경선 자금으로 줬다라는 점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 맞을 것 같습니다. 부분을 확인하면은 송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렇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기 될 때문에 수도 있을 말씀하신 것 그 같아요. 녹취록 예. 파일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이완구 총리가 뭐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 8개월 남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진태 검찰총장이 선비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단 있는 선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설령 이제 8개월이 남았지만 본인이 그 어떤 그 검사로서의 마지막 직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수사보다도 본인 스스로 그 방패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광범위하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도 메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말 그대로 검사는 칼잡이입니다. 칼을 보는데 예. 누구 자기한테 친하다고 칼을 거두고 그렇지 않다고 칼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특검이 있습니다. 예. 특검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특검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의 존재의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본인이 검사 시절에 마지막으로 작업이라 명운을 건 작업이라 생각을 하고 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